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 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 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맞아야 합격할까요? 또 몇 개를 틀려도 합격할까요? 총 문항수는 80문항입니다. 이 중에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입니다. 합격을 위한 점수 공개합니다. 필기 21, 실기 27문제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몇 개를 틀려도 될까요? 필기 영역에서는 14개, 실기에서는 18개까지 틀려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신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5회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실금이 빈번한 대상자가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부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기저귀를 갑시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대상자가 갈아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기저귀를 갈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5번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어떠한 1번처럼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2번처럼 이렇게 지금 기저귀를 안 간다고 해서 단호하게 말한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런 단호하게 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부적절한 이 성적 행동을 하셨을 때 나오는 단어의 키워드가 바로 단호하게거든요. 자, 그리고 3번처럼 대상자가 이렇게 갈아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 대상자는 지금 실금을 하신 상태인데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드물고요. 또 이분은 지금 갈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 4번도 보시면 밥을 안 준다 이런 거의 협박이죠. 네, 이런 내용은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자에 앉을 때 안쪽 깊숙이 앉힌다. 2번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를 조절한다. 3번 대상자의 가슴 높이만큼 식탁을 높인다. 4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힌다. 5번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안쪽 깊숙이 앉는다. 네, 이렇게 앉으셔야 대상자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걸터 앉게 되면은 낙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팔걸이가 또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 되고
깊숙이 앉히는 거 너무 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2번 같이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3번 같이 이 식탁을 가슴까지 올려주신다. 그러면 너무 높습니다. 항상 식탁의 높이는 배꼽 높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히시면 어르신들 다 뒤로 꽈당꽈당 넘어지세요. 네, 안 됩니다. 자, 5번처럼 이렇게 팔꿈치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런데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하나요? 그게 아니고 팔꿈치는 식탁에 올려놓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틀린 내용이네요. 38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침이 잘 나오게 한다. 2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3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음식을 먹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여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주시는 거 너무 잘하셨고요. 1번처럼 신맛이 강한 음식 주어 침이 잘 나오면 침사라에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네요. 자, 2번은요. 상체를 높이는 자세 좋습니다. 턱을 든 자세를 하시게 되면 삼키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턱을 당긴 자세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턱을 당긴 자세가 좋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 넣어주시면 이제 섞이겠죠. 지금 다 씹은 음식, 또 새로 들어온 음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또 5번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은 금지입니다. 왜요? 말씀하시다가 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2번 숟가락 끝을 입술 앞쪽에 닿게 하여 먹인다.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인다. 4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먹게 한다. 5번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지 않으시면은 국수가 길어서요. 이렇게 걸립니다. 목에.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의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넣어줍니다. 오른쪽으로 넣어주시고 2번 같은 경우도 숟가락 끝을 입술 앞쪽,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입술 앞쪽 아니고 옆쪽입니다. 우리가 항상 식사하실 때 보면 숟가락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옆쪽에 닿게 하여 먹인다가 맞고요. 또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마비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빨대를 고정시켜 주시면 국물이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넣어준다 그러면요. 오른쪽이네요. 자,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30에서 60도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가급적이면 상체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40번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에게 경관영양 주입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한 농축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코 속으로 밀어 넣는다. 4번 비위관이 막히면 신속하게 뺀다. 5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릅니다. 코에 삽입이 되어 있죠? 비위관은 코비자에 위장 위자입니다. 그래서 코하고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가 비위관이 삽입되어 있는데 여기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가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윤활제를 발라주시는 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진한 농축액 빠르게 주입하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하시면 또 탈수가 오겠네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청색증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이거 고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천천히 주입해도 청색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위급 상황이라서 아예 중단한다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사를 중단한다. 이 이야기는 이 주입하는 이 영양 주머니에 어르신하고 비위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이 깁니다. 그 줄 사이에 보면은 바로 조절기라고 있습니다. 조절기를 잠가 주셔야 됩니다. 조절기를 잠근다. 네, 그래야지 식사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3번 같은 경우에 비위관 빠졌어요. 코 속으로 밀어 넣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비위관 삽입 제거는 다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4번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빼주시면 이것도 역시 의료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인이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41번 대상자의 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손가락을 약병에 넣어 꺼낸다.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복용하게 한다. 3번 캡슐은 벗겨서 가루를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처방된 양보다 많이 따라서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번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투여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투여해 주시면 되고요. 1번 보시면 알약 같은 경우에 손가락을 약병에 넣어서 꺼내면 세균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세균이 막 증식될 수 있어서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뚜껑에 덜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손에다 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색이 변한 물약은 지금 변질이네요. 변질. 자, 변질된 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자, 주의해 주셔야 되죠. 자, 3번 같은 경우 캡슐을 벗기시면요. 가루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캡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장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벗긴다 그럼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처방보다 많이 따라서 남은 물약은 버린다입니다. 다시 넣으시면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4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손의 위치는 후상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후상방, 후 뒤쪽이면서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향이 나오면 후상방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는데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에 있는 방향은 시계 방향하고 후상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나오면 후상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3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맑은 소변, 2번 갈색 대변, 3번 부드러운 대변, 4번 점액질이 섞인 대변, 5번 많은 양의 대변.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점액질이 섞인 대변은 세균성 이질과 같은 세균성 감염병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대장암인 경우에도 점액질이 섞인 대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다른 나머지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관찰을 했을 때 이상이 있는 것,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이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보고해 줘야 된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해 줘야 되는 내용은 지금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44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배변 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TV를 끄고 방안을 조용하게 한다. 2번 요일을 자주 느끼면 기저귀를 재운다. 3번 변기를 차가운 물로 닦아 침대 옆에 놓는다. 4번 배설하지 못하면 변이가 생길 때까지 변기를 대고 기다린다. 5번 배설 중 밖에서 대기하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배설 중 밖에서 대기하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분이 배변 활동을 합니다. 침상에서 배변을 할 때는 방 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1번처럼 이렇게 너무 조용하게 하면은 배변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음악을 틀어주시고 시끌시끌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처럼 요일을 자주 느낀다고 해서 기저귀를 채워주시진 않죠. 3번, 변기를 차가운 물로 닦아주시면 관략근이 수축이 돼버려서 잘 배뇨 활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설하지 못한다 해서 변이가 생길 때까지 변기를 대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변이가 생기면 그때 대주시면 됩니다. 45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를 침대와 마주보게 놓는다. 2번,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3번, 배설을 하는 동안 잠시 다른 업무를 본다. 4번, 배변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5번, 변기 안에 화장실을 깔아주어 소음을 줄여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변기 안에 화장실을 깔아주어서 소음을 줄여주시면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 편하게 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1번처럼 이동변기는 침대와 평행하게 혹은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놓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같이 변기 밑에 화장지면 충분합니다. 자, 3번처럼 배설하는 동안 잠시 다른 업무를 보시면 어르신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시고요. 또 4번처럼 이렇게 창문 열어두시면 추워요. 어르신 감기 걸립니다. 정답 5번입니다. 46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와 해운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는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번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눕혀 교환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둔부와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주셔야 어르신이 교환하실 때 편하게 교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막 찬물로 해버리시면 찬물 티슈로 하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여기가 체온이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따뜻한 물티슈로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번은 상하이 모두 벗기시면 춥고도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안 되겠어요. 네, 3번은요. 기저귀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님에게 보고하시면 시설장님이 화내세요. 네, 안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네,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야 되겠죠? 5번은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허리를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경우는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47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가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은 항상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배출이 되는 그런 관을 착용하시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가 항상 어르신과 같이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변이 밑으로 주르륵 주르륵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변이 차면 이렇게 여기 고이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소변이 다시 역류가 돼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염소인이 있거든요. 3번은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수액도 아니고 지금 소변 맞으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방광하고 높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안 되시고 5번 같은 경우도 너무 높이 들으셨어요. 네,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같은 높이나 높이 들고 계신 경우는 안 되고요. 반드시 방광보다 아래 위치하게 한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로 입안을 닦아준다. 2번 미온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3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준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5번 아랫니와 잇몸을 닦은 후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로 입안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의식이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온수로 헹궈준다 하면은 삼킬 수가 있는데 이때 삼키질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식 우려가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시고요. 자, 3번도요. 구강 청결할 때는 혀 안쪽까지 깊숙이 하시면 이제 구개반사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역질 하실 수가 있고요.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식 우려가 있어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를 닦으실 때는 순서가 윗니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니 쪽이니까요. 요건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49번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를 놓을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전후에 감긴다. 2번 추운 날씨에는 밤에 감긴다. 3번 머리를 감기 전에 배뇨를 시킨다. 4번 허리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5번 두피를 손톱 끝으로 마사지 후 헹군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배뇨를 시켜주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머리 감기기 하실 때 물소리가 나니까 배뇨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뇨의를 느끼고 막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머리 감기 전에 배뇨시키는 거 잘해주셨고요. 또 이 머리는 항상 식사 전후에 감기시면 식사 전에는 배고파서 안 돼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배불러서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사 후에는 머리 감기기 할 때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안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추운 날씨에는 밤에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 감겨주시고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그러면 머리 감기는데 왜 허리 밑에다 깔아줍니까? 머리하고 어깨 밑에다가 깔아주셔야 되겠죠? 5번처럼 두피를 손톱 끝으로 하면은 머리 다 상처납니다. 아프세요. 그래서 손끝으로 손톱 끝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 후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대상자의 손,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2번 손톱을 일자로 자른다. 3번 로션으로 손과 발을 마사지한다. 4번 찬물에 손과 발을 5분간 담근 후 씻는다. 5번 발톱 주위에 상처가 나면 알코올로 소독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로션으로 손과 발을 마사지한다. 네, 너무 잘해주셨죠? 발톱은 어떻게 깎아야 될까요? 네, 일자입니다. 자, 손톱은요? 둥글게죠? 네, 반대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찬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에다가 15분간 담근 다음에 씻어주시면 순환도 잘 되고 잘 닦입니다. 자, 찬물 아니죠? 자, 5번 보시면 발톱뒤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너무 흔한 소독약이긴 하지만 상처에는 바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에도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양보사님이 상처가 있다 그러면 보고를 해주셔야지 소독한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1번 침상 목욕 시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2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번 팔은 어깨 손끝 방향, 다리는 허벅지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5번 뼈가 돌출된 등에 피부 발적이 보이면 목욕 후 등 마사지를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입니다. 침상 목욕할 때 이렇게 해주신 거 잘해주셨고요. 또 1번 같이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가슴이 생긴 모양이 있잖아요. 둥글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의 복부 역시도 배꼽을 중심으로 하시는 건 맞는데 시계 반대 방향 아니고 시계 방향입니다. 4번은 항상 손끝에서 어깨로
또 발끝에서 허벅지로 이런 방향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말초에서부터 중심으로, 또 이렇게 발끝도 말초죠. 말초에서 중심 가까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순환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5번처럼 뼈가 돌출된 등에 발적이 보이면 부위에 마사지 하시는 건 금기입니다. 마사지 아니고 뭘까요? 보고죠. 네,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발적인 경우는 바로 이 압력이 주어지지 않도록 측 위로 체위 변경을 일단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2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3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인데요. 단추가 없는 상의입니다. 항상 입을 때와 벗을 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단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여기 머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왜냐? 왼쪽 오른쪽 팔 있고 가운데가 머리이기 때문에 항상 단추가 없는 상이다 그러면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자, 어느 방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 편마비다 그러면 지금 왼쪽 오른쪽을 어떻게 그림을 보고 고를 수 있느냐면요, 내가 보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오른쪽 팔이 되고 여기 방향이 왼쪽 팔이 됩니다. 자, 그럼 마비가 있는 쪽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 편마비입니다. 자, 그리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지만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건강합니까? 오른쪽이 건강해요. 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왼쪽 팔, 불편한 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53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게 한다, 2번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 3번 손과 팔 같은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4번 허리와 무릎을 펴고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5번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정답은요, 53번. 2번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입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님 부상을 예방하려면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해 주셔야 하고, 동작은 천천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고요. 다음에 근육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 큰 근육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허리와 무릎을 펴면은 무게중심이 높아지죠. 그러면 안정적인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낮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방향 전환 시 다리를 고정하고 몸통만 돌면 오히려 이제 근골격계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다 같이 돌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54번 침상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려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돌려눕힌다, 2번 대상자의 양손을 엉덩이 옆에 붙이고 돌려눕힌다, 3번 다리, 엉덩이, 어깨, 얼굴 손으로 돌려눕힌다, 4번 옷을 잡고 끌어당겨 미끄러지듯 돌려눕힌다, 5번 왼발이 오른발 위로 포개지도록 하여 돌려눕힌다. 정답은요, 5번 왼발이 오른발 위로 포개지도록 하여 돌려눕힙니다. 침상에 반드시 누워 계신 분인데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혀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 발을 가고자 하는 쪽 다리 위로 올려놓으시면 포개지도록 해 놓으시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 하기 때문에 방향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2번처럼 대상자의 양손은 엉덩이에 붙이는 게 아니고 양손은 대상자는 항상 몸을 움직일 때는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손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팔은 가슴 위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모아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가고자 하는 쪽 오른쪽이죠. 가고자 하는 쪽 팔을 이렇게 머리 위에다 올리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가슴에다 올려주시면 또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다리, 엉덩이, 어깨, 얼굴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얼굴부터 가요. 어깨, 엉덩이, 다리 이렇게 해서 순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 편하게 돌려 눕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4번처럼 옷을 잡고 끌어당긴다. 이 내용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거나 당기면 대상자가 마찰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은 안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5번 침대에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인데요. 일으킬 때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을 지지해주는 그림을 골라주셔야 하고 또 일으킬 때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잘 지지해 주셨고 그리고 양손은 이렇게 허리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네요. 56번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체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관장할 때 바로 누운 자세, 2번 세수할 때 옆으로 누운 자세, 3번 호흡곤란이 있을 때 반 앉은 자세, 4번 둔부에 발진이 있을 때 바로 앉은 자세, 5번 휴식할 때 엎드린 자세.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호흡곤란 있을 때 반 앉은 자세 너무 잘해주셨고요. 이렇게 반 정도 앉은 자세는 폐 확장을 최대로 하기 때문에 호흡곤란 있을 때 이체위가 가장 유용합니다. 자, 관장할 때는 옆으로 누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이 이렇게 와야 되고요. 세수할 때는 지금 같이 이제 반 앉은 자세 좋습니다. 네 번째, 둔부에 발진이 있을 때는 엎드리셔도 되고 옆으로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휴식할 때는 바로 누운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이제 앙와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발진이 있을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 측 위가 해당이 되고 혹은 이렇게 엎드려 계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복위라고 합니다. 복위는 배가 바닥에 닿았네 해서 복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휴식할 때는 바로 누운 자세, 앙과 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정답 3번입니다. 5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동할 때는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왼쪽이 건강하시죠? 왼쪽을 잡거나 왼쪽을 활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는 걸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때 지금 휠체어 잡은 손이 오른손이죠. 안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비스듬히 해주시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방향이 틀렸고 3번 같은 경우 대상자 침대에서 일으키는 경우에 오른쪽 편마비인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사지마비인 경우입니다. 오른쪽 편마비인 경우는
왼쪽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이 틀린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오른쪽 편마빗인데 오른쪽이 어느 쪽입니까?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가까이 두시면 낙상하기 쉬워서 안 되고, 자, 5번 그림 보시면 왼쪽이 건강하죠? 자, 왼쪽을 짚고 내려오셨어요? 네, 너무 잘해 주셨고, 요양보호사님은 불편한 쪽에서 상체를 지지하면서 내려와 주시는 거죠? 네,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58번 편마비 대상자가 선 자세에서 균형 잡는 훈련을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지지해준다. 2번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연습을 시킨다. 3번 전후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 4번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 5번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혼자서 걸음 연습을 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입니다. 선자세에서 균형 잡는 훈련을 하실 때는 한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쪽은 넘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건강한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아주시고서 균형을 잡게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5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항상 지팡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팡이는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팡이는 놓치면 안 되니까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나를 도와줄 거니까 먼저 나가야 됩니다. 지팡이. 자,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와 평지는 같아요. 불편한 다리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가주시면 됩니다. 지마건 이렇게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네, 2번 정답입니다. 60번 이동욕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안이 미끄러워야 한다. 2번 공기 주입과 조립이 복잡해야 한다. 3번 팽창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해야 한다. 4번 모서리가 각이 잡혀 있는 사각이어야 한다. 5번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욕조는 튜브 형식으로 돼 있어서 공기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울퉁불퉁하면은 어르신이 목욕하실 때 넘어지실 수가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하셔야 어르신이 목욕하실 때 다치지 않으시겠네요. 61번 혈압이 높은 재가 대상자에게 적절한 식단은 1번 쌀밥, 육개장, 어리굴젓, 2번 콩밥, 김치찌개, 오징어튀김, 3번 보리밥, 깻잎 장아찌, 삼겹살구이, 4번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시구이, 5번 잡곡밥, 감자국, 자반고등어 조림. 정답 골라볼까요? 4번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시구이입니다. 혈압이 높은 대상자가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식단을 짤 때는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시구이, 네, 기름지지 않고 삼삼하게 해서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세탁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염이 된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애벌 빨래한다. 2번 새로 구입한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한다. 3번 수선이 필요한 옷은 세탁 후 수선한다. 4번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1로 섞어 살살 문지른다. 5번 혈액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커피 얼룩 많이 묻죠? 식초하고 주방세제 1:1로 섞어서 살살 문지르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이 방법 사용해 주세요. 63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2번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번 걸을 때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4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5번 외출 후 보호자에게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4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어르신이 이제 쉽게 숨이 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해주시면 어르신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 외출하실 때 무리가 가지 않게 어르신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64번 대상자와 대화 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을 꼭 다문다. 2번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3번 대화 내내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4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5번 대상자와 비껴 앉는 자세를 취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요.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영향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라비언의 법칙인데요. 이때 우리의 표정이나 또는 제스처, 자세들 이런 것이 어르신들이 느낄 때 훨씬 더 크게 와닿는다고 하거든요. 참 좋은 이 방법인데요. 여기서 보면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얼마나 어르신이 편하게 대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에요. 1번 안 되죠. 입 꼭 다물고 네,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도 입 꼭 다뭅니다. 자, 3번 지나치게 머리 끄덕이면 어르신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안 되시고요. 자, 대상자보다 눈높이 낮게 하면 위로 치켜 올려 떠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자, 5번처럼 비껴 앉는 자세, 내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정면에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한다. 2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설득한다. 3번 듣는 중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근거로 문제 해결 방법을 조언한다. 5번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6번 대상자가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공감적 반응은 1번 저도 여기저기 아파요. 2번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3번 그 연세가 되면 다 아파요. 4번 약 잘 챙겨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5번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이거는 딱 봐도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공감적 반응, 이 내용은 어르신의 말씀하실 때 이 심경을 나도 같이 느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 갈수록 더 아파. 예, 그럼 아프시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67번 실금을 한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 갈아입는 것이 왜 싫으세요? 2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3번 옷을 갈아입으면 개운하실 거예요. 4번 계속 그러시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5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자, 나전달법은 나의 의중, 즉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어르신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누가요? 제가요. 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68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추가 많은 옷으로 준비한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한다. 3번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준다. 4번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옷을 입힌다. 5번 옷 입기를 거부하면 야단쳐서 입힌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준다입니다. 자, 우리 중증 치매 대상자 옷을 입을 때 이 중증이시기 때문에 순서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옷 입기 도와주실 때는 속옷부터 놓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속옷부터 입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이 풀어도 맞는 요걸 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겉옷부터 입었다 그러면 슈퍼맨이 됩니다. 밖에 팬티가 삼각 팬티가 딱 보이는 그런 순서 되기 때문에 속옷부터 입는다. 네, 맞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를 뜯어 먹으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거절한다. 2번 기저귀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라면 뺏는다. 2번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4번 그렇게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한다. 5번 바꿔 먹자고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약과와 교환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바꿔 먹자고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약과와 교환한다입니다. 솜사탕이라고 하면서 막 뜯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좋아하는 간식이나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거랑 바꿔서 드시면 좋겠어요. 바꿔요. 교환합니다. 그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밤에 무서워서 잠들기 힘들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밝게 해준다. 2번 수면제를 제공한다. 3번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한다. 4번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5번 대상자 스스로 문단속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지금 밤에 무서워서 잠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는 어둡잖아요. 그럼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밝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목적도 없이 초조해하며 돌아다닐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2번 현관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3번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4번 침실에 머물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5번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위험을 막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지금 목적도 없이 초조하게 돌아다닌다. 배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찾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고요. 1번처럼 조명 어둡게 해주시면 넘어집니다. 낙상이 일어나고 또 현관문 열어주시잖아요.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종 신고 내셔야 되고요. 또 4번 같은 경우에 침실에 머물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지금 목적도 없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재워버리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5번처럼 배회 동선을 차단하시면 병납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차단하시면은 어르신 더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실내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소모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2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엄마 어디가? 라며 방에서 뛰쳐나올 때 대처 방법은 1번 엄마를 함께 찾아보자고 한다. 2번 엄마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3번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4번 병세가 심해서 환각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5번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음을 명확히 인식시켜준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엄마를 함께 찾아보자고 합니다. 엄마 어디가? 라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치매 있으신 분들은 환각 증상 나타나는 선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방에서 뛰쳐나오신 경우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뭐 배회라고도 할 수 있고 한두 가지가 같이 섞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엄마를 지금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엄마를 함께 찾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내용이 중요하죠. 1번입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휠체어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며 부품을 뜯어내려 한다. 1번 억제대 장갑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2번 함께 윷놀이를 하자고 한다. 3번 물건을 파손하면 변상해야 된다고 말한다. 4번 휠체어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5번 고장난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정답은요? 2번 함께 윷놀이를 하자고 한다입니다. 자, 어르신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실 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우리 함께 윷놀이 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74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욕하고 화를 내며 매일 말싸움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단호한 어조로 제지한다. 2번 싸울 때마다 사과하게 한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퇴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번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볼 때마다 화내니까 싸우고 그러면 안 보게 해주시면 돼요. 네, 5번 정답입니다. 75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진단을 받고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해가 질 무렵이면 불안해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할아버지만 찾는다. 1번 혼자 있도록 배려해준다. 2번 등을 문질러 안정을 취하게 한다. 3번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4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모셔가도록 한다. 5번 방문을 닫아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2번 등을 문질러 안정을 취하게 한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상자가 해질 무렵에 불안 증상이 나타나요. 자, 이거는 석양증후군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가 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불안해한다. 이건 석양증후군이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석양증후군은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등을 문질러 안정을 취하게 해준다. 좋고요. 혼자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사고칩니다. 자해할 수도 있고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세요. 자, 3번처럼 막 낮에 잘 주무시게 하면 밤에 더 못 주무시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이 지금 시설에 계시는데 지금 석양증후군이 있다고 모셔가도록 하는 것도 안 되는 내용이고, 자, 5번 보시면 방문을 닫아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지금 방문을 닫아버리시면 대상자가 혼자 계시는 거죠.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같이 있어주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한다든지 애완견이랑 같이 있는다든지 또 이런 활동들을 아주 단순한 활동들을 해주시고 또 어르신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닫아버리시면 어르신 혼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장 바지 입으세요. 2번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번 지금 성희롱 하시는 거예요. 5번 추운데 바지 벗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정답은요?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네, 이 성기를 노출하고 계시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찾아보시는 거죠. 3번 정답입니다. 77번 대상자가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얼굴이 파래지고 호흡을 못하고 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등을 쳐서 음식물을 토하게 한다. 2번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뱉어내게 한다. 3번 소금물을 먹여서 토하게 한다. 4번 대상자를 바닥에 눕혀서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압박한다. 5번 뒤에서 끌어안아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밑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 뒤에서 끌어안아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입니다. 이 방법은 하임리히법이죠. 복부 밀어내기입니다.
이제 방울토마토 드시다가 갑자기 살에 걸리셨네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야 되는데요. 이 복부의 압력을 높여주면 기도 내에 막고 있던 이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바닥에 눕혀져 있는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4번은 손깍지를 끼고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이런 상황은 의식이 잃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교재에는 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 교재에는 안 나오고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은 119에 먼저 신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죠. 78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대상자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침대로 옮겨 안정을 시킨다. 2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3번 머리 아래 딱딱한 받침대를 대준다. 4번 양쪽 팔을 붙잡아 편안하게 해준다. 5번 사후 관리를 위해 경련 지속 시간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 경련 지속 시간을 확인한다입니다. 자,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련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동안에는 호흡곤란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고 나면 보통은 깨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5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호흡곤란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큰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119에 신고해 주셔야 되고 병원에서 처치를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련 지속 시간 확인하는 건 잘 해주셨고요. 1번처럼 침대로 옮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위험한 물건만 치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 유지하는 것은 지금 경련하다가 입안에서 거품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나올 때는 몸을 옆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측 위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는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 유지할 때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처럼 머리 아래 딱딱한 받침대, 머리 다칩니다. 네, 부드러운 수건 같은 것을 깔아주시면 되고요. 양쪽 팔을 붙잡으시면 경련이 일으키다가 이게 몸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근골격계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붙잡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편안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9번 재가 대상자의 한쪽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았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수포가 생겼으면 터뜨린다. 2번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씻는다. 3번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4번 반지나 팔찌 등을 그대로 둔다. 5번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정답은요? 3번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입니다. 한쪽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았습니다. 화상이죠. 자, 화상 입은 경우에는 일단 화상은 1도, 2도, 3도로 나눠집니다. 자, 1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2도 화상이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씻어주시면 오히려 이 손상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찬물, 즉 5도에서 12도 담근다,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을 입게 되면 부종이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이제 장신구는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그러면 오히려 손상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담근다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도 화상인 경우는 색깔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도 화상인 경우가 지금처럼 수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3도 화상인 경우는 굉장히 깊은 화상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이제 표면에 있는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전층과 피하까지 이렇게 신경층까지 다 이제 손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괴사 상태에 완전히 손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하, 피부 전층과 피하, 근육층까지도 이렇게 다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깊은 손상이 3도 화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포 생긴 경우는 절대 터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주시면 이 세균 번식도
세균이 이 오픈되어 있는 상처, 지금 화상 입은 데 세균이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주시면 감염 우려가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80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넘어져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통증 부위에 부종과 출혈이 관찰된다. 1번 발목에 온찜질을 한다. 2번 몇 걸음에 걸어보게 한다. 3번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4번 출혈 있는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는다. 5번 튀어나온 부위를 직접 눌러 지혈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입니다. 지금 응급처치 방법은요. 여기서 이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해요. 낙상이죠. 또 통증도 있고 부종도 있고 출혈이 관찰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거는 너무 잘해주셨고 온찜질 하면은 이제 부종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냉찜질 해주셔야 되고요. 걸어보게 하면은 다 이제 골절 입으신 부위가 더 2차 손상이 일어나서 안 되고요. 출혈 있는 부위 물로 씻는다. 그럼 출혈이 피가 줄줄 새는 거죠.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튀어나온 부위는 직접 눌러서 지혈하지 않습니다. 이게 손상이 되고 막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지혈한다는 굉장히 이제 가혹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5회 실기 영역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